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고요. 저는 내일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신도림역 가온 대회의실에서 드디어 대망의 오프라인 강연회로 빌리언스 구독자분들하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을 만나 뵈려는 마음에 너무나 설레이고 강연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서울 오프라인 강연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구독자분들하고의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4월 25일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이고요. 아직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하고 빌리언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없을까 해서 오후 2시에 신도림역 가운데이실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빌리언스 구독자분들하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한테 모든 특별한 봄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일 강연회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가족분, 친구분 또는 지인분하고 함께 동반 한 분까지 총 2분이 오셔서 다양하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신선하고 아주 재밌는 미친 열정의 투자 강연을 같은 지인분, 친구분, 가족분, 아내분과 또는 자녀분과 함께 하시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강연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꼭꼭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신청을 받으니까요. 빌리언스 구독자분들 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신 분들도 똑같이 빌리언스 구독자분과 동일한 혜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성함, 이메일 주소, 연락처, 성함, 이메일 주소 꼭꼭꼭 남겨주세요. 제 최신 영상이나 게시물 어디에다든 신청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셔도 신청하셨다고 남겨만 주시면 됩니다. 4월달 오프라인 강연의 신청 폼은요, 요 구글 시트폼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하셨는데 아직 최종 답안을 안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꼭 좀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데 답안을 안 주신 분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참여 신청 하셨는데 최종 답변 안 주신 분 박은주님, 김현승님, 유준호님, 이인자님 최종 답변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최종 답변 부탁드리고요. 유준호님은 꼭 연락처 남겨주세요.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투자 시기, 특정 투자 판단을 고려해서 절대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기업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코스피가 6,475포인트, 0.18% 빠졌고요. 코스닥은 1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확실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 확실히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이 느껴졌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8천억 샀고요. 기관이 1800억 사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순매수가 약 1조 가까이 됐습니다. 다행인 거는 코스피도 기관이 6100억을 샀는데 거의 다 금융투자 물량이었고요. 고객 예탁금이 12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1480원대까지 다시 좀 올라갔고요. 유가 역시도 95달러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역시나 도대체 조선은 언제가 했는데 조선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이 19%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 마린 솔루션이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보티즈, 로봇주를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뭐 밸류에이션 비싸다, 돈을 못 버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시는데 로보티즈를 필두로 뭐 휴림 로보티즈가 다시 1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보티즈 빌리언스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조선주 역시 빌리언스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서 계속 거의 3년 넘게 4년 가까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역대급 신고가 영역인 16만원대를 넘어서 18만원대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로봇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의 고영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후원차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이 50분이나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드릴지는 끊임없이
고민해 볼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세요. 유튜브 멤버십 새로운 신규 회원분으로 레인러브님, 안수미님이 커피 한 잔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정혜전님이 치맥 한 잔, 연하님과 박주영님이 국밥 한 그릇으로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윤켈씨님, 박미영님, 박종희님, 이재희님, 하늘벼락님, 이미정님, 김용배님, 제동님, 황명웅님, 유한님, 이창희님, 신바쏘님, 토스템님, 김일환님, 담비님, 영수조님, 자이선님, 상설아님, 망공이님, 정순방님, 아리님, 위규태님, 노정만님, 광전님, 이재한님, 김성민님, 혜진님, 박경자님, 한서연님, 김수환님, IM4530님, 해보자님, 박종란님, 김영애님, 구종은님, 그레이시아님, 이형준님, 승질머리님, 최선영님, 미란님, 양승준님, 이태훈님, 원종민님 멤버십 유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선주는 평균 상승률이 이거 어제 기준이에요. 4월 23일자 기준으로 3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5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모두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마린엔진 오늘 19%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30%대 상승률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마린솔루션 역시도 오늘 25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현대 마린솔루션도 빌리언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어제 4월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 합산 하이닉스가 1등 2조 2천억을 차지했고요. 두산에너지, 삼성전자, 여기 재미난 거 지금의 6,400포인트에서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1조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지만 빌리언스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가장 탑픽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신고가 나오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 한번 수급을 봤더니 기관 역시 1등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3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었고요. 기존의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신규로 조선주의 삼성중공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삼성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조선주의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관련돼서 유안타, 한투, 키움, 대신, 유진, 신영, 메리츠, IM, 상상인, 현대차, 삼성, 하나, TV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엄청난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계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종속엔진 6,271억의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아페리온 에너지 쪽으로 20메가와트짜리 54 엔진 관련 총 684메가와트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이 맺어졌고요. 텍사스에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는 현대그룹 3사, 현대삼호, 현대위포, 현대중공업 이 세 군데 관련된 캐파로도 이 조선 3사의 그룹 내 상선용으로만 해도 내부 수요가 연간 285만 마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미 종속엔진 생산 캐파가 요 텍사스 관련해서 이 데이터 센터약 종속엔진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번 수주만 2030년 캐파의 23%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은 연 생산 400만 마력이고요. 경쟁사 바르질라 역시도 1억 4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생산 캐파를 35% 확정하고 이 부분은 실제 캐파가 완성돼서 양산하는 걸 28년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A사 전용 라인 투자를 증설할 경우 28년도에 본격적인 실적 레버리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속 엔진 5,389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설치 용량이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고요. 25년도 대비해서 올해 추가로 97기가와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저발전 용량의 5%만 종속 엔진이 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10메가와트급
엔진이 5,389대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증가분의 절반이 전부 데이터 센터 확장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미 조선업은 본업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7년도 거까지 도크가 다 찼고 28년도 수주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서 누적 수주 8조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월달까지 이미 누적 공급 계약건 12건으로 8조 981억의 누적 수주 잔고가 찼고요. 한국 최초로 쉐빙선을 수주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쉐빙선의 글로벌 최강국을 제치고 쉐빙선 수주를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경쟁사 엔진만 하는 바르질라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3.8%고요. 7.4배인데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ROE도 27%에 PBR도 5.7배에 불과해서 최근에 조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27%고 PBR은 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질라보다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바다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의 76.7%가 조선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진 기계가 25%인데 이거 데이터 센터양 물량 늘어나면 30% 이상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수선도 마치 하나오션만 특수선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4.3%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가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탄탄한 조선, 엔진, 특수선, 해양 플랜트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현대중공업과 모회사 한국조선해양의 순연금만 4조가 넘고요. 아마 이거를 미국 군함이나 미국 방산 관련돼서 진출 여부를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팅턴 인걸스와 협업을 맺어서 미국 특수선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하나오션 외에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은 파일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상선 수주 목표에 이미 43%를 달성했습니다. 3월 달에 벌써 43%를 달성했습니다. 리스크는 역시나 한국조선해양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말 그대로 현대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게. 근데 그게 6월 14일 날 채권자들이 주식 좀 올랐으니까 현대중공업 팔게. 근데 그러기에는 이후 교환사채 발행가액이 52만 원대니까 지금 주가랑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 먹으려고 채권자들이 주식을 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더라도 적게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미포 합병 후에 중형선 사업부가 실제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온기로 첫 반영되는 게 올해입니다. 가스선 이런 인도 비중이 더 확대될 거다. 일반 상선 쪽에서도 고마진의 비중이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운반선에 대한 공정 진행이 본격화되면서 고마진 포트폴리오가 올해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역시나 미국발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포트 아르투어, 올해 아마 결정될 델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다양한 미국발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예상되는 척수는 60척에서 75척을 보고 있습니다. 중형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의 수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형선 사업부, 선, 탱커, 컨테이너 바로 현대미포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연결됩니다. 핵심 기자재, 엔진 밸브 내부 조달이 가능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도크 창거를 베트남과 필리핀 해외 조선소랑 HVS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새 마켓이고요. 기자재 공급을 한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해외 기술 식민지 모델을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말 그대로 한진중공업이 실패했던 수빅 조선소로 재가동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훨씬 2개월 정도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0% 지분 들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60% 지분 들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에서 1차 인도 목표는 27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2월이고요. 아마 태평양 쪽에 아시아 관련된 유지보수 관리, 정비, 수요를 바로 이 필리핀의 수빅조선소가 상당 부분 커버 칠 것으로 보이고요. 중형 탱커선에서 이제는 쪽으로 선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최정점에 있고요. 역시나 미국발 방산 역시도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35년에 현대중공업도 방산의 매출을 10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21% 정도 무난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무인함정 4조, 특수목적선 1조,
현지 건조하는 거 1조, 해외 함정 사업 1조 5천억, 총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과 계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4만 1000톤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엔진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힘센 엔진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사 핀란드의 바르질라가 오하이오주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형으로 412메가와트의 실제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엔진의 경쟁력을 입증한 겁니다. 힘센 엔진의 탑티어는 핀란드의 바르질라,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사업부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의 노트 93메가와트 육상 발전용 엔진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 기계 사업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에는 엔진 기계 사업부의 가치가 상당 부분 할인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밸류에이션, 현대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상향시키는 트리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23년도에 고성가 물량이 수주 물량에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저성가 물량은 매출 비중에서 26%까지 떨어지고요. 23년도 고성가 물량이 50%까지 올해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가 물량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가 2026년입니다.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2026년에 역대급 실적을 또 경신할 겁니다. 27년에도 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국가 물량이 올해 1분기에 16%에서 올해 4분기까지 가면 23%까지 반영이 되고요. 25년도 고성가 물량이 올해 1분기에 8%대에서 26년 4분기로 가면 25년도에도 고성가 물량이죠. 24, 25 성과 다 좋았어요. 그 고성가 물량이 25년도 고성가 물량이 4분기로 가면 36%, 24년도 고성가 물량은 4분기로 가면 23%로 24, 25 고성가 물량의 합산만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조선소 매각했죠. 한진중공업에 최대 1조의 현금이 들어왔고요. 당연히 마스가나 방산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상선 수주 목표가 204억 달러인데 이거 역시 전년 대비 61.1% 증가한 건데 무난하게 초과 달성 유력하고요. 2월 말 기준으로 33억 달러로 이미 23% 달성을 했습니다. 해양 3개가 중동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캡 프로젝트가 8조 6천억짜리 초메가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중공업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26년도에서 27년까지 군함 수주 파이프라인만 약 30조 이상이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특수성 관련돼서 군함 관련돼서 태국, 페루, 스웨덴, 사우디까지 하반기에 다양한 특수선 파이프라인이 예정돼 있다. 태국 수상함 진행 중에 있고요. 페루 잠수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 수상함은 올해 연내 추진이 예상되고요. 태국 수상함과 페루 잠수함 모두 수주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세계 최강 쉐빙선 국가를 제치고 5,148억으로 스웨덴 해사청과 쉐빙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쉐빙선 시장은 ICE 팩트, 미국, 캐나다, 핀란드가 속한 시장에 따르면 10년간 90척, 약 90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선 수주 목표 중에 3월 달에 이미 49억 달러로 연 목표의 43% 달성했고요. 새롭게 신규 바다 위에 전기를 만드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서 즉 에너를 배 위에 띄워가지고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미 미국의 테라파와 손잡고 현대중공업이 설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함정 시장에 약 100조인데 10%만 가져가도 10조의 시장 캐파입니다. 최근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시작됐고요.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기술의 핵심 파트너도 현대중공업이 최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 후에 현대 위포 도크 2개를 방산으로 전환해서 엔진은 해외 야드 쪽으로 캡티브 수요를 견고하게 떠받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평균 82만 원이고요. 최고 목표가는 91만 원으로 여전히 최고 목표가 기준으로는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해도 40%의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6.24%나 들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 재미난 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외국인이 안 사고 있죠. 외국인 보유 비율이 거의 최저 수준이 13.8%까지 내려왔는데요. 요거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고일 때가 24년 7, 8월 달에였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얘기할 때인데
24년도의 실적 모멘텀보다 26년도 지금의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셉니다. 24년도에는 마스가 얘기도 없었고요. 방산의 모멘텀도 붙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최고 보유율이 25에서 27%, 지금 보유율의 2배 수준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관련돼서는 또 오프라인 강연회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엔진사 비교해보면 바르질라가 있고 미국의 커민스가 있죠. 여기 세계 탑티어급이죠. 얘네가 PR 7.4배, 6.4배 반대 현대중공업 5.7배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 캐파에 병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스크 요인으로 텍사스 소재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 신용도 문제, 환유 관세 리스크 이런 거는 다 이미 알려진 이슈고요. 수빅,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지정학적 프리미엄, 조선시장 점유율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6%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죠. 조선 밸류에이션이 저는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나 방산보다 더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배 정도고요. 내년에 19배까지 떨어져요. 현대중공업이 몇 배냐? 올해 25배. 딱 평균 수준입니다. 세계 1등이고 국내 압도적 탑티어인데 딱 평균이고요. 내년에도 딱 평균 20배입니다. 25.8%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 마린솔루션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40%입니다. 요것도 4월 25일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연회 때 ROE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현대중공업 앞자리가 쭉쭉 바뀝니다. 17조에서 24조, 26조, 27조, 영업이익이 2조에서 3조, 4조, 4조 7천억. 정말로 숫자가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찍히고요. PER 20배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2조 9천억, 3조 6천억, 28년도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만 5조 예상이 됩니다.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흐름 2조 3천억, 3조 7천억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영업이익률이 14%, 16%, 17%까지 좋아집니다. 여기도 25%대 상당히 견고하고요. 삼성중공업 실적도 좋아집니다. 8,600억대, 1조 5천억, 2천억, 2조 3천억대. 삼성중공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현대중공업만 좋은 게 아니라 조선업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집니다. 프리캐시플로우도 좋아집니다. 근데 다만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인데 27년도 돼야 120%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간 계속 사는데 보시면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중장기성 물량이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다. 자, ST 현대 마린엔진 여기는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그 기간 쪽에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그죠? ST 현대 마린솔루션 여기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간 쪽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따라 붙었습니다. 자, ST 현대중공업 고점에서 39% 하락했습니다. 39% 하락하고 정말로 장기간 동안 1월달부터 4월까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기었습니다. 심지어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크게 시세가 나왔고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거래대금보다는 작은 수준입니다. 일단은 22만원대까지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데 22만원대 요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1차 지지선은 22만원이고요. 22만원 1차 지지선이 깨지면 19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미친듯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만 더 붙으면 여기는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서 굉장히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세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일부 조선주에 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계 1등, 현재도 세계 1등, 앞으로도 세계 1등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될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방산의 모멘텀, 미국발 원조, 세 번째는 이제는 쉐빙성까지, 거기다 엔진 사업부. 그 엔진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다는 엄청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업 이제 상승이 시작됐고 조선업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조선업도 많은 공부를 해보시고 실전 투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프라인 강연에 오늘까지 신청 받으니까
꼭 구글 시트폼을 신청해 주시고요. 동반하신 한 분까지 오셔서 같이 재밌게 강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강연회 때 뵐 거고요. 저는 열심히 또 강연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